네. 예,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자, 수요일이죠? 네,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월요일 같은데, 수요일입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월요일 같아요. 금방 수요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는데, 아까, 네. 아무튼, 네, 오늘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좀 비가 좀 많이 오죠, 그죠? 네. 봄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어제는 이제 코스닥만 좀 빠졌었고, 오늘은 이제, 코스피도 같이 빠졌는데 주식시장도 이틀 동안 이제 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봄비가 좀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빠져가지고요. 지수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짧게 얘기해 드릴 거고, 시장 잡아 드려야 되니까 네, 그 부분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총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그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된대요. 그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그거 앞두고서 이제 총선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최대한 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중동 전쟁 관련주들이죠, 그죠? 오늘 보니까 해운주들이 좀 움직였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지수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리고 총선 일주일 앞두고 관련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중동 쪽에서 지금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고 매집을 왜 해놔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마감을 먼저 보시면 하락을 했죠, 그죠? 네. 자,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를 이제 반복하면서 가는 건데, 자, 보세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자, 이렇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멀쩡했죠, 그죠? 어제는 플러스 0.19% 상승으로 끝났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애를 많이 썼죠, 어제. 네, 그래서 어제 잘 끝났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6%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1선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급락을 했죠. 어제는 마이너스 2% 이상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1.3% 하락을 했는데, 자, 왜 빠졌느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외국인이 뭐 팔아서 빠졌다기보다는요,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많이 팔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3월 중순 말 이때쯤부터 뭐 저기 대형주 쪽에서 배당락이 좀 있었고, 그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기관이 좀 팔았고, 외국인도 이제 일부 이제 시세 차이 난 게 있겠죠. 그래서 그 뭐 차익을 실현한 물량들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렸는데, 좀 보시죠.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급등했던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그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해서 그런 건데, 자, 이걸 최대한 빨리 얘기할게요. 왜냐면 전 지수 얘기 오래 하고 싶지 않고, 지금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이걸 왜 설명하느냐? 불안해하실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무료 종목 추천이나 이런 진단 같은 거는 안 해드리지만, 그쵸? 네. 원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뭐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 네. 안 해주는 게 원래 맞아요. 맨날 무료 종목 진단, 무료 추천만 하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싸구려예요. 네.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게 옳은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전문가한테도, 회원한테도, 이 나라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런 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공짜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죠? 네. 자,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 오늘 좀 빠졌는데, 어제는 안 빠졌죠. 어제는 왜 안 빠졌느냐? 자, 투자 종합을 좀 볼게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신기하죠. 딱 5억 원 순매수. 네.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외국인도 팔고 있었어요. 장중에 계속 조금 많이 안 팔고 조금 팔고 있다가 막판에 다시 샀어요. 막판에. 요러면은 제가 왜 웃냐면, 요러면 내일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뭐 큰 변동성이 없어야 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다음날 좀 올라옵니다. 마지막에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그냥 보합을 맞춰놓고 끝났고, 기관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쭉 팔았죠. 그래서 오늘 기관은 무려 6,700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합니다. 많이 팔았죠. 누가 더 팔았다? 금융투자가 6천억 원 가까이 팔았기 때문에
오늘 증시 하락시킨 거는 누구 때문이다? 기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닥 있죠? 네, 코스닥도 이렇게 보세요. 외국인은 팔긴 팔았는데 조금 팔았어요. 아주 조금 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거의 다 팔았죠. 금융투자,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쭉 사모펀드까지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침부터 계속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작정하고 판 거예요. 야, 오늘 좀 저기 주식을 좀 팔아야 되니까 아침부터 팝시다 이러면서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판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시세 차익을 이제 실현하려고 그렇게 해서 파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종목 교체하려고 자기들끼리도 그러려고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두 가지 다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지수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아니 저기 중국 증시 망한다 그랬을 때 1월달 이후로 1월 중순 이후로 거의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뭐 살짝 음봉 하나 맞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가다가 누르고 가다가 누르고 출렁출렁이면서 가잖아요. 그죠? 심지어 떨어질 때도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바닷가 가서 이렇게 해수욕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파도가 그죠? 네. 이렇게 올 때 보면 똑같아요. 파도 칠 때랑. 그건데 뭐 여기서 뭐 그렇게 뭐 음봉 하나 나왔다고 그렇게 놀라실 필요도 없다. 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이제 이틀 연속 빠졌는데 코스닥은 왜 그러냐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바이오주들 세게 빠져서 영향이 있다고. 이게 재밌는 게 코스닥 쪽은요 개인들이 자꾸 사요. 이게 개인들 순 누적 매수한 거거든요. 자꾸 사요 여기는. 네, 사. 근데 거래소 쪽은요 잘 보시면 안 사. 계속 팔아요. 계속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들이 좀 가는 게 있고 중소형주들은 곧 뒤따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 같아서 주시장이 빠진 거라 그러는데 제가 욕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상스러운 말 잘 안 하는데 한번 할게요. 네. 개소리 좀 작작하라고 그러세요. 개소리라고. 개소리라고. 왜냐면 미 연준이 작년부터 금리 인하 해줄 듯 말 듯 하면서 시한 질질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작년부터 지겨울 정도로 금리 인하를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그러면서 안 해주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지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개소리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외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뉴스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지연은 작년부터 얘기 나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작년부터요. 한참 됐다니까. 네. 그리고 이거 좀 어려운 처음 듣는 분들한테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가 왜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12월 달에 여기서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왜 그랬냐면 미국 연준 의장이 처음에 이제 뭐 금리 인하를 3월 내년부터 열심히 할 거라고 12월 달에 엄청나게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대왕 비둘기. 그랬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말이 바뀌었어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나서부터 쭉 올라간 거예요. 금리 인하가 지연될까봐 지연되는 게 맞으니까 원래는 3월 달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또 간 거예요, 그죠? 맞거든요, 이거? 그래서 또 간 거예요. 엔비디아가 뭐 AI 뭐 반도체 다 맞는데 여기서 어떻게 1월 달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증시가 폭락할 거라고요? 아니,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엔비디아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엔비디아가 또 올라가면 나스닥 또 올라가겠네? 그럼 조정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래서 개소리라고 한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떠들고 있는 거라고. 금리 인하가 빨리 되면 될수록 우리는 좋아요. 우린 좋아. 왜냐면 엔비디아 또 가면 우리 재미없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그만 가고 돈이 다른 데로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막 올리잖아요. 사고 있고. 왜냐하면 엔비디아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는 반드시 해요. 하게 돼 있고 미국이 11월 달에 선거기 때문에 그 전에 최소한 한두 번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기 전에 할 듯 말 듯 그러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했고요. 엔비디아만 잠깐 봤고, 최근에 어제 그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진 거는 어제 제가 얘기 안 했었죠, 그죠?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삼천당 제약이 급락해서 그래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죠. 이거부터 볼까요? 네, 이거 짧게 봅시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거래소 쪽에서도 뭐가 많이 빠졌죠? LG 에너지 솔루션 4% 뭐예요? 2차전지. 내가 바닥 아직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확인해 봐야 된다고. 삼성 SDI 올린 거 다 빼먹고 있죠? 마이너스 5% 급락. LG와 마이너스 4% 급락. 거의 5%예요. 근데 떨어지는데 자꾸 개인들이 사요. 그러니까 바닥이 안 나온 거라니까. 포기를 해야지, 그죠? 포기를 안 하는 거지. 코스닥 쪽에 이제 에코프로 BM 이게 어제도 근데 이게 지난주부터 떨어졌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3% 급락이죠. 오늘은 6%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박살나는 거죠. 그죠? 에코프로 이런 거 7%. 네, 그냥 다 떨어져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3% 급락. 목요일 날이 여기. 네. 근데 어제는 아무튼 3% 급락. 오늘은 무려 7% 거래도 있어요. 2차전지 바닥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직 모른다 했잖아요, 그죠? 네, 사지 말라고. 여기 보면 이제 뭐 9위, 11위,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올라와서 지수 떨어진 건 좀 나중에 만회를 해주긴 했는데 삼천당 제약처럼 이제 여기 급등했던 거 지금 양봉 하나 반납했거든요. 네. 어제 급락했잖아요, 루머 때문에. 근데 HLB 많이 갔으니까 당연히 조정 좀 받아야 되겠죠. HPSP 이것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왜? 개미들이 열심히 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정에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오는 것 뿐이지 여기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거꾸로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이게 또 가니까. 응? HPSP가 여기서 신고가가 계속 나요. 나고 또 나고. 그럼 우리 계속 손가락 빨아야 돼요. 가는 거면 가는 거니까. 삼천당 제약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상한가 두세 개 더 나온다? 우리 되게 힘들걸요? 왜? 돈이 다 이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적당히 올리고 적당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 네,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불안해서 주식을 안 사요. 그리고 제가 2주 전인가 3월 한 20일하고 25일 그때쯤에 회원가입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아, 우리 방에 들어오고 싶다고. 삼성전자 그때 여기 추천하는 거 딱 보더니 회원 가입하고 싶다고 문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문의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아, 진짜로 문의 안 한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들어온다고 막 문의한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걸 보니까 오,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올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 3월 20일 이게 희한하다니까 이게 개미들이. 네. 삼성전자가 폭등하고 있는데 폭등했으니까 지수 코스닥 지수랑 뭐 코스피 지수는 급락했겠죠.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으니까 코스피 인버스는 고퍼스에 이거 정확하게 급락했겠죠. 그때부터 개미들이 이걸 사요. 즉 개미들은 삼성전자가 오르거나 말거나 지수가 급락할 거에 베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개미들이 아직까지도 그 물량을 많이 들고 있어요. 지수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그 얘기 뭐냐면 지수가 정말로 계속 급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돈을 벌거든요. 제가 제 경험상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개미들이 저기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인버스에 돈 집어넣은 개미들 돈 버는 꼬라지를 못 봐요. 응? 다른 것도 뭐 거의 뭐 그런 게 많지만 특히 인버스, 고퍼스에
돈 집어넣고서 막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 절대 돈 쉽게 안 벌게 해줍니다. 지속할 정도로. 근데 개미들이 이제 그 이후에 하방에 베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늬만 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 들어온 거죠 이제. 그분들 무지하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후회하는 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때 들어왔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인버스 얼마나 많이 샀느냐.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잠깐만. 지수 얘기 또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15분 넘었는데 빨리 하고 치워야 돼. 잠깐만. 뭘 보면 되느냐. 최근에 개미들이 인버스를 얼마나 많이 샀냐면 이 각도를 보시면 돼. 각도. 순간적으로 삼성전자 그때 5% 급등한 이후로 이만큼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어제 코스닥 지수 급락할 때 코스피는 버텼잖아요. 왜 버텼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이거 보시면, 이거 우리 회원들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우리 회원들 참고하세요. 삼성전자를 보면요, 어제 되게 많이 샀어요. 하루 동안에 이만큼 샀거든요. 11877 127 이렇게 돼 있죠. 3월 20날 코스 저기 삼성전자가 5% 폭등할 때 그때하고 거의 똑같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가 떨어지는 걸 막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기관이 이제 순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적었던 거죠. 아마 어제 기관까지 합세했으면은 어제 3% 상승이 아니라 5%짜리 급등 나왔을 거예요. 어제 여기 양봉 나왔을 때만큼 어제 외국인이 샀다니까요. 여기 어때요? 개미도 자꾸 팔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우리나라 주식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주시장에서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게 이거죠. 증시 자금 비교 차트인데 이게 뭐예요? 네,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뭐예요? 고객님께서 주식을 사려고 계좌에 돈 넣으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죠. 언제부터? 삼성전자 급등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삼성전자 뽑으니까 그때 이후로 확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올랐느냐? 23년 3월 28일 즉 1년 최고치입니다. 연중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갱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하방에 베팅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이게 바닥이라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다가 말더라니까요. 내가 제 혀를 끌끌 찼어요. 아이고 또 돈을 날리는구나 저러면서. 응?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언제까지 버티실 건데? 응? 들어오잖아요. 돈이. 이거 누구 돈이겠냐 이거요. 이게 개미 돈이겠어요? 아니라니까. 개미들은 삼성전자가 저기 10만원 돌파하면 그때 들어올걸요? 내가 그대로 얘기해드릴게요. 10만원 돌파하고 막 삼성전자 엄청나게 갔다 엔비디아는 떨어졌는데 못 갔는데 삼성전자 많이 갔다가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주식하는 거 막 옆에서 막 방해하고 잔소리하던 그 와이프들께서 갑자기 전문가를 찾아요. 전문가님, 네, 흉내 내드릴게요. 그대로 이렇게 한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레퍼토리 똑같아요. 제가 자식들한테 애들한테 해준 게 없는 나쁜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앞으로 삼성전자를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겹습니다. 30대 엄마, 40대 엄마, 전에 60대, 70대 되신 할머니한테도 제가 그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옛날에 아는 지인한테 할머니, 그 동네 이장님이네, 시골 이장님이에요 그분이. 잘 사세요. 근데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다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이후로 내가 도망 다녔어요. 그게 21년도 고점에서 그랬거든. 9만원 찍을 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이미 그 사람들한테 우리 걸 팔아줬겠죠. 우리 방 거 팔고 우리 딴 데 갔겠죠. 네. 그때 가서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수가 하락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들어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요즘에 계속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돈 들어오는 거.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요즘에 정치인들 막 유세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스킬, 능력은 뻔뻔함인 것 같아요. 뻔뻔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낯짝이 그죠? 네. 돼지 그 비계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막 뻔뻔한 것 같아요. 난 그거 하라면 난 못할 것 같아요. 낯을 가려서. 네. 난 못할 것 같아요. 그 얘기 지금 왜 했겠어요? 왜 했겠냐고. 지금 이제 비관론자들 있죠. 나중에 싹 얼굴 바꿔갖고 막 이제 거꾸로 얘기한다니까. 그때 사시면 늦어요. 늦는다. 자, 그래서 이제 자꾸 돈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전 뭐예요? 그냥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저를 무조건 믿어주세요. 뭐 잘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돈 하나도 안 되고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들어오잖아 지금. 근데 뭘 믿어요? 돈 들어오는 걸 믿어야지. 그죠? 네. 맞죠? 네. 정치인들이 그 공약 남발하듯이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네. 자, 지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20분 했네요. 시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미국의 국채금리는 좀 보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여기서 단기 급등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단기 급등을 살짝 한다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특히 나스닥이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가 더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의 국채금리 한 10년물짜리는 좀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걸 보면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디로 갈지 약간 방향이 잡힐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종목 얘기해 볼게요. 이제 총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그죠? 뭐 총선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드리면서 왔는데 자, 보자. 잠깐만요. 이게요. 최근에 이제 꼬인 이유는 조국 신당이 이제 흥행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또 정치권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뭐 어디 정당을 지지하시건 개념치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마지막에 이제 그 조국 신당이 이제 등장하는 바람에 꼬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3월 2월 말 3월 초가 되면은 각 정당 공천이 거의 끝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네거티브가 시작되거든요. 네거티브. 이제 그 공천이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종목들이 막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정부나 아니면 야당에서도 이제 정책들을 막 발표를 하거든요. 국민들 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을 막 발표하고 그 정책을 이제 희석시키려고 상대방이 이제 네거티브 공격을 막 해와요. 근데 이 정치인 이 인간들이 공천을 3월 중순이 넘어도 끝나지가 않더라고. 이놈의 공천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공천 확정됐는데 옛날에 말실수했다고 사람 확 바꿔버리고 저쪽에서는 이제 공천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나가라 네가 나가라 내가 왜 나가냐 뭐 XX들아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름을 질 것 같으니까 또 단합을 하는 척을 하고 반대편에서는 뭐 공천 줬는데 뭐 말 잘못했으니까 나가라 뭐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긴 나갈 텐데 억울해요 울면서 다시 나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이 넘었는데도 공천이 안 끝나더라니까요. 자, 이게 꼬였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조국신당이 출범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민주당은 공천 파문 때문에 시끄럽고 딱 그 타이밍에 조국신당이 딱 등장해서 이제 지지율 조사 딱 할 때쯤에 대통령실에서 실수를 좀 했죠. 큰 실수를. 그래서 지지율 다 까먹고 보수층은 적극 지지하는 층도 뚜껑 열리게 만들어놨죠. 중도층도 뚜껑 열리게 만들어놓고 그런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아서 가나 싶었는데 웬걸? 지금 뭐 이런저런 이제 후보들 말이 많죠, 그죠? 공천 되고 나서, 그죠?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원래 옛날에 이제 그 정도 이슈 나오면 선거 끝난 거였는데 요즘엔 또 그렇게까지도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제 대선주 총선주 움직이는데 방해가 된 거고. 근데 이제 또 그러면 화천기계 조국신당이 또 주구장창 가면 좋은데 거기는 또 지역구에서 뽑힐 사람은 없고
그 와중에 회장님 3월 19일 이후에 주식 파는 게 걸려가지고 걸린 게 아니라 공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 관련주는 폭락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총평이 뭐냐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왜? 이 중에 제가 쭉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예측 가능했던 게 있어요? 없어요. 공천을 뭐 그렇게 오래 더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천 끝나면 그걸 끝이거든요. 근데 무슨 파도 더러운 얘기가 계속 나와. 네. 계속 나와. 네. 그 지금은 또 자기네 당 내에서도 싸워요. 아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유명한 저기 뭐야 그 보수 쪽 그 했던 사람 저기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공천 취소하는 바람에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거든요. 한동훈 파, 윤석열 파 싸웠다잖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이제 와이된 거 저기 좀 완화된 것 같고 위기의식을 또 느끼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친문하고 비명이랑 친명이랑 싸웠는데 뭐 어느 정도 합의된 것 같더니만 지금 또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딸들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쪽하고 또 싸워요. 나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대놓고. 그러니까 또 시끄러운 거예요.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싸워. 지겨워 죽겠어.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번 선거 그냥 깔끔하게 300석 중에 여당 150석, 야당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합쳐서 150석 딱 나와서 딱 그렇게 150으로 딱딱딱 이렇게 해서 나오면 좋겠다고. 왜? 어차피 싸울 건데, 그죠? 네. 그냥 반반 해서 그냥 싸워라.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요즘에 합니다. 네. 왜?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뭐 정책 얘기 나오긴 나오는데 되게 불안해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그 독특하신 분들이 있죠. 남들 다 손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DTNC로 같은 경우를 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은 뭐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실 겁니다. 네, 더 머리가 복잡해지실 건데 그래도 해드려야 되니까 들어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야 힘들어 죽겠다 진짜. 이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볼게요. DTNCRO죠. 보통 전고점 대비 한 40에서 50% 빠지면 무조건 반등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대비 반토막이 아니고 여기 대비는 지금 3분의 1 토막 이상 났고요. 여기 대비 반토막 났어요. 지금 여기 대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제 오늘 또 빠졌어요. 개미들이 계속 파는 거예요. 도대체 DTNC를 얼마나 많이 사놨길래, 그죠? 네. 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DTNCRO가 이렇게 빠지면 DTNC 돈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또 안 빠져. 떨어지는 속도가 틀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 별로 안 빠집니다. DTNCRO만 죽으라고 빠져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오파스넷은 한동 테마주죠. 여기도 일주일째 여기 그냥 자리 잡고 있고요.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왜 DTNCR로만 떨어지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설명 안 되죠? 자, 이것만 보면 어때요? 한동훈씨 테마주 끝난 것 같죠? DTNCR로 보면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오파스넷 보면 단순하게 우리 단순 무식하게 바닥 나온 거 아닌가?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제 좀 지지율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대요. 오늘 이제 여론조사 발표 나오고 쭉 보니까 민주당한테 이제 크게 밀리다가 박빙이 된 데가 많더라고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 각자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을 하면, 그죠? 네. 그러면 민주당이 확 이길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확 이길 수도 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제 필명대로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거 보면 끝난 거 같잖아. 이런 거 바닥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잘하면 한동훈 씨가 좀 더 파이팅하면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장폴리를 보면 어때요? 오세훈 씨.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잘못되면은 수혜를 입는 게 오세훈 씨인 것 같잖아요. 그 얘는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 또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벌써 헷갈리시죠? 근데 화천기계 보세요. 조국 이쪽은 보니까 조국 신당은 지금 뭐 아무리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지지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기호 1번 그 사람 얘기 뭐 문제 얘기 나오고 되게 시끄러운데 뒤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자꾸 올라가야 되잖아요. 화천기계는 대주주가 팔아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신성홀딩스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떨어지는데? 그냥 부러진 저기 뭐야,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부러진 거 다시 쓰세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똑 부러졌잖아요. 그냥. 돈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안 되면 대형 포장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도 떨어져. 반등이 진작에 한번 나왔어야 되는 차트인데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고점이 2,100원이었는데 벌써 1,500원을 깼으니까 고점 대비 벌써 30% 이상의 손실입니다. 맞죠? 이러고 있는 하한가인데 맞은 거지. 정도. 내일 만약에 21선 깨고 추가락 나오면 여기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아마 멘탈이 자동차율이 깨지듯이 촥 금이 간다고 했죠.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동훈 씨가 열심히 얘기했던 저출산 관련주들 힘을 못 써요. 여기 보니까 뭐냐, 이 차트는 뭐냐면요, 세력이 나갔다 안 나갔다 그게 아니고요, 세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여당 정책주, 그 다음에 한동훈 씨 정책주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관련주들이 3월 초까지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줄줄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세력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뭐 자꾸 싸우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차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력이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미들끼리 그냥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절대 팔지 맙시다. 뭐 네이버 토론방 이런 데 가보면 한동훈 될 수 있어요. 아그방 팔면 안 돼. 막 여당 승리입니다. 뭐 이래놓고 지들이 파는 거라 또. 팔지마! 팔면 안 돼. 그리고 자기만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매일 조금씩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세력이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냥. 난 여기 세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세력이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이런데 자기들이 개입해봤자 자기 돈만 들어가고 돈만 쓰고 뭐 이득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개미들 팔죠?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한동훈 씨 선거에서 지는 게 확실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유라테크라고 있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세종시 얘기를 딱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아침에 대번 급등했죠. 그 다음에 또 급등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월요일날 음봉 맞았어요. 마이너스 9%. 제가 이거 보면서 가짜 같다 그랬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가짜 음봉 같다. 그 다음날 보니까 15%까지 급등을 해요. 거래도 있죠. 근데 오늘은 또 마이너스 11% 급락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세종시 관련주인데 끝난 걸까요? 아니요. 끝난 거면 이렇게 절대 안 움직여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도 되게 재밌는 게 지난주 수요일 날은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지금도 민주당이 객관적으로는 우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죠?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세력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일봉 차트로만 놓고 보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얼마 없는 것 같지만 뭘로 보면 될까요? 주봉 차트로 가야 되겠죠? 3월 말에 3월 마지막 주에 나온 거래량이 이만큼이에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보통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이런 거래가 터졌거든요. 근데 얘는 밑에서 살짝 얘기 나올 때 들었다 놓을 때 이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매도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세력이 매집한 거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세종시 관련주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사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유라테크하고 이 세종시 관련주들은요, 승질이 대선주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더러워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아서 이거 잘못 사시면요,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해요. 하지 마세요. 리딩이 필요한 종목이지 이거는. 전 사지 말라 그랬어요. 고생들 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씨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아가방을 보면 끝난 것 같고, 삼성출판사 잘 나갔는데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끝난 것 같고, DTNC로 보니까 확실하게 끝나는 것 같고,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라고 이게. 아까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동화 지지래요. 동화 지지. 이게 최근에 쭉 떨어진 이유가 이게 대표적인 이제 토목 사업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지하와 같은 뭐 이런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에 가는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1월 말에 되게 잘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 3월달 들어서서 3월 중순 이후부터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고 난감해지니까 좀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살짝 들었다 못해요. 왜요? 한동훈 씨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되게 헷갈리실 거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복잡해요. 복잡하다. 그래서 세력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100%까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우세한 게 맞는데 국민의힘이 회복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네. 지진 관련주로 움직였다고 하는데 지진 관련주로는 이게 안 움직여요. 이거 말고 다른 거예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움직여요. 네.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기 대만 쪽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거는 지진 관련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맞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참고하시면 돼요. 네, YCHO님 얘기하신 거죠,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어디에요? 그 원희룡 씨, 이재명 씨한테 지고 있다면서요. 응? 그 원희룡 테마주의 SAT 나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왜 5% 올라왔대? 헷갈리시죠? 응? 아, 이재명 씨가 지금 객관적으로 유리한 거 맞거든요.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동신건설 치고 나가든가. 응? 얘는 또 떨어지고 있고 아리까리한 거예요. 남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선거판이 개판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측이 완전 불가능해요. 어떤 변수가 터졌을 때,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그게 악재도 아니고 호재가 터졌는데 호재도 안 되고, 특정 정당에는 악재인데 특정 정당에는 똑같은 일이 터졌는데 악재가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조국신당 흥행까지 불고, 그러니까 뭐가 뒤죽박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라니까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이 맞으면 반드시 올립니다. 아, 선거 끝났는데 어떻게 올려요? 이재명 씨가 동신건설, 이재명 테마주였잖아요. 이게 동신건설이 22년 3월달에 선거에서 졌거든요. 선거에서 지기 전에 여기가 5만원이었어요. 이재명 씨가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때 5만원 정도, 여기 14,500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반토막 이상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거의 3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죠? 3분의 1 토막 이상 난대. 근데 그분이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발표가 됐죠? 3월 10일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이너스 20%. 끝날 때는 마이너스 18%. 하여튼 거의 이랬어요. 그때 분이. 네. 그리고 나서 이게 14,000원, 한 15,000원이라 할게요. 편의상. 근데 일주일 뒤에 상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 2주 뒤에는 3만원 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100% 올라갔었다니까. 이런 거는 아무도 분석을 안 해요. 왜? 끝났으니까 신경도 안 쓰더라. 이랬었어요. 왜 올라갈게요? 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 수혜주라는 거예요. 이제 이놈의 새끼 이거 배신자이고, 배신 얼마나 밥 먹듯이 하는데. 옛날에 이재명 테마주로, 그죠? 이만큼 성운을 입었잖아요. 성운을 입었으면 끝까지 죽더라도, 그죠? 이재명 씨와 함께 순장이 돼야 되는데 바꾸더라니까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이거. 막 죽어나가다가, 그죠? 건설 업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막 급등하죠. 왜? 이재명 테마주, 이재명 씨 단식하니까 또 이재명 테마주래. 아닌가? 떨어지다가 이재명 씨 칼 맞으니까 또 이재명 테마주래요. 나쁜 놈이야 이거. 나 동신건설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배신을 해서.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뒤죽박죽이죠, 그죠? 그래서 세력이 아무튼 매집이 돼 있으면 제로 바깥으로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해도요, 모든 거는 세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중동 전쟁 관련주 얘기를 못했는데 이건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뭔 얘기해 드릴 거냐면, 아까 시황 얘기할 때 한 10분만 해야 되는데 20분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뭐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 대한해운하고 어제는 그 전쟁 관련주들이 그게 올라왔잖아요. 뭐예요? 한국석유 오늘 아침에도 급등했었습니다. 한국석유 그리고 뭐 한국석유 이런 것들 쭉 급등했었죠, 그죠? GSE랑 뭐 대성에너지 같은 가스주들도 움직였었고, 근데 여기에 살짝 들었다 놨고요. 오늘은 이제 뭐가 같냐? 해운. 그 홍해 쪽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해운이라든가 흥하해운이 제일 많이 갔지. 흥하해운 그리고 22%죠. 차트는 똑같아요. 아까 걔네들하고 저기 고유가 수혜주들하고 대한해운, 동방 이런 것들이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 관련주들을 매집을 해놓으시는 게 맞아요. 전쟁 관련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말고 중동 전쟁. 우리나라 전쟁 관련주는 뻔해요. 빅텍이랑 스페코 뭐 이런 거, 네, 방산주 딱 그건데 중동 쪽은 네 가지라니까요. 고유가, 식량,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전쟁 관련. 아까 얘기했던 뭐 스페코 이런 거죠. 요게 네 개가 네 가지예요. 네?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순환매를 돌리면서 밑에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건데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기사화가 많이 되고 뭐 중동 지역 불안하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할 겁니다. 왜냐면은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올리는 게 금리 인하해주기 싫으면 자꾸 이제 뭘 갖고 장난칠 거냐면 이런 얘기는 이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세요. 네. 국제 유가를 자꾸 올릴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나지 회원들한테. 근데 자꾸 올라오죠. 85달러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언론에서 일제히 그럴 겁니다. 서민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사과도 5,000원 막 만원씩 하는데 어쩌나 이러면서 억수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국제유가 올라왔다가 아주 쌩 난리를 지길 거고 정유회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름값을 잽싸게 올릴 거고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접하는 동시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 들어갔더니 어머 지난주보다 100원 올랐는데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거고 또 이제 서민의 그 고된 삶을 이제 느끼시면서 우울해지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물가가 안 잡혀서 금리를 안 내릴 거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할 거고 주식시장을 조금만 1~2%만 흔들어도 개미들은 더 싹 털리겠죠. 그런데 그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외국인은 왜 삼성전자를 사며 왜 개미들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관이 왜 저렇게 많이 팔고 있을까요? 뭔가를 종목 교체하려고 돈을 더 벌려고 종목 교체하고 있는 건데 개미들은 그거마저도 겁먹고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황 잡아주는 전문가 없습니다. 있으면은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도 시황 그만 잡고 그 사람 거나 좀 듣고 있게. 지금 테마주, 대선주, 뭐 중동 전쟁 거기다가 뭐 삼성전자 두루두루 다 얘기해 드렸죠, 그죠? 원유, 미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그죠? 네.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뭐 부랴부랴 지금 시간 맞춘다고 딱 했는데 지금 보니까 김 실장님 오늘 휴강 하신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좀 더 할 걸, 그죠? 네.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이 목요일인데, 네, 지금은 매집을 아무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매집 많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세요. 빨리 들어와서 매집을 하시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제 확신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생기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비롯해서 수많은 종목이 올라갈 텐데,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종목들은 올라갈 거예요. 그걸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라고 하는데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 선택받은 종목, 선택받은 사람들만 수익 납니다. 네. 그래서 리딩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후회 많이 하게 되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